아가씨, 이게 뭐예요? 제가 명품 매장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방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백화점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용한 쇼핑을 즐기는 고객들로 가득했죠. 그 한복판에서 벌어진 소동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0살의 이수빈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깔끔한 유니폼 차림새,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친근한 표정은 이곳 명품 매장의 얼굴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수빈이 일하는 이곳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백화점 중 하나였습니다. 국내외 명품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이곳에서 수빈은 지난 6개월간 인턴 직원으로 일해왔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단골 고객들이 수빈을 찾아올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정말 친절하고 꼼꼼해서 좋아요. 저 아이는 진짜 성실하다니까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최은지는 수빈을 친언니처럼 아꼈죠. 오늘도 고생 많았어. 우리 수빈이가 없으면 이 매장 어떻게 돌아가겠어? 은지는 늘 이렇게 말하며 수빈의 어깨를 다독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였죠.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수빈은 항상 화제를 돌렸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세요. 집은 어디야? 그냥 서울 한 구석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수빈의 아버지 이건우는 국내 상위 그룹사의 신임 회장이었죠. 젊은 시절부터 해외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최근에야 한국으로 돌아와 그룹을 이끌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그런 배경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딸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이건우는 종종 딸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저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면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수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죠. 때로는 비싼 차로 출근하는 고객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척도 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그런데 오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방지연이라는 고객 때문이었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채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죠. 마치 억지로 꾸민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봐요! 여기 직원! 방지연의 첫 마디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반말의 거친 말투, 그리고 직원을 부르는 방식까지 수빈은 그래도 밝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돈이 필요하다고 내가 말했나? 그냥 이것저것 보여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작된 응대는 점점 더 불편해져 갔습니다. 방지연은 마치 자신이 이 매장의 주인인 양 행동했죠. 다른 고객들이 있는데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직원들에게 반말을 일삼았습니다. 아가씨는 몇 살이야? 어디서 왔어? 20살이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부모는 뭐해? 집안이 어때? 개인적인 질문까지 서슴지 않았죠. 수빈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방지연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백화점을 관리하는 그룹사 관리본부 박병석 부장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매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매니저 장민호의 표정부터 달라졌죠. 평소에는 직원들을 보호하려 애쓰던 그가 갑자기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아, 저분께 정말 잘해드려야 해. 네, 물론이죠. 아니야, 내 말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뜻이야. 장민호의 경고 어린 말투에서 수빈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아가씨, 이게 정말 신상품이 맞나요? 뭔가 이상한데? 방지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수빈이 보여준 핸드백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방지연은 거의 매일 매장을 찾아왔죠. 처음에는 단순한 쇼핑객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녀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신상품이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해 보이시나요? 수빈은 여전히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방지연은 매번 트집을 잡았거든요. 가격이 비싸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직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봐요. 내가 백화점 관리본부 부장님 부인이라는 거 알고 있죠? 결국 방지연은 자신의 정체를 직접 밝혔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죠. 아, 그렇군요. 수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죠. 갑자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군지 말이야. 방지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줄 수 있겠죠? 이때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지연은 마치 자신이 이 매장의 주인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죠. 다른 고객들보다 먼저 응대해달라고 요구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가씨,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부터 응대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먼저 오신 순서대로. 순서? 내가 누군지 모르나? 박 부장 부인이라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다른 고객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었죠. 방지연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수빈아, 정말 미안해. 동료 은지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지? 괜찮아요, 언니.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수빈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니저 장민호는 더욱 난처해했죠. 평소에는 직원들 편에 서서 이야기하던 그가 이제는 방지연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빈 씨, 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야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웬만하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라는 뜻이에요. 장민호의 말에 수빈은 당황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라고 가르쳤던 그가 이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며칠 뒤에 터졌습니다. 방지연이 명백히 사용한 흔적이 있는 핸드백을 들고 와서는 환불을 요구한 것이죠. 이거 환불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사용하신 제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사용했다는 거야? 하지만 누가 봐도 분명한 사용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죽 모서리가 달았고 안쪽에는 화장품 자국까지 있었죠. 수빈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 흔적이 있어서. 사용 흔적? 이게 사용 흔적이라는 거야? 방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매장 정책상 사용하신 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수빈은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지연은 더욱 격해졌죠. 야, 이 애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규정상. 규정? 규정이 뭐가 중요해?
내가 누군지 알면서. 소동이 점점 커지자 다른 고객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죠. 고객님, 조금 더 조용히 이야기할까요? 조용히?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하는데? 너희가 잘못했으면서. 결국 장민호가 나서야 했습니다. 그는 잠시 방지연과 귀띔을 나눈 후 수빈을 불렀죠. 수빈 씨,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네, 매니저님. 이번에는 그냥 환불해드리죠. 하지만 매니저님, 명백한 사용 흔적이.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수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하던 장민호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매니저님, 이렇게 하면 다른 고객들에게도 어떻게 설명하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결국 환불이 처리되었습니다. 방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매장을 떠났지만 수빈의 마음은 복잡했죠. 원칙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수빈아, 정말 미안해. 은지가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괜찮아요. 그냥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수빈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어떤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예감 말이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방지연은 이제 완전히 맛을 들인 상태였거든요. 환불이 성공하자 더욱 대담해졌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수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방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환불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녀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죠. 이제는 아예 매장을 자신의 사유지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오후 2시경 매장에 나타난 방지연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고 명품 가방을 거칠게 들고 있었죠.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보고 싶으신가요? 수빈은 여전히 밝은 미소로 인사했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방지연은 매일같이 새로운 트러블을 만들었거든요. 뭘 보고 싶다고 내가 말했나? 그냥 서비스나 제대로 받고 싶은 거야. 방지연은 팔짱을 끼고 수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요즘 너희 서비스가 영 엉성해졌더라. 문제는 그때 다른 고객이 먼저 와서 수빈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단품 고객이었는데 조용히 핸드백을 보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이 가방에 대해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수빈은 방지연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다른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는 매장의 기본 원칙이었죠. 먼저 온 고객을 우선적으로 응대하는 것이 룰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지연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기다려? 내가 왜 기다려야 하는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지만 명백히 다른 고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빈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설명했죠. 고객님, 저분이 먼저 오셔서. 먼저? 나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데? 아까 막 들어오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순간 방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지적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뭐?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매장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특히 먼저 온 고객은 당황스러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객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고객들이 뭐, 내가 다른 고객들보다 못하다는 거야? 수비는 점점 더 곤란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죠. 매니저 장민호를 찾아보았지만 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고객님, 조금 더 차분히 이야기해요. 차분히? 내가 왜 차분해야 하는데? 너희가 잘못했으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지연이 갑자기 수빈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 같은 애가 고객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방지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수빈의 오른쪽 뺨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죠. 순간 매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죠. 고객이 직원을 때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빈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객님, 지금 뭘 하신 거예요? 뭘 했다고? 버릇없는 직원 교육시킨 거야. 방지연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죠. 어떻게 고객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알면서. 하지만 폭력은. 폭력? 이게 폭력이야? 그냥 교육이야, 교육. 주변 고객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방지연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수빈아. 마침 다른 일로 자리를 비웠던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즉시 수빈에게 달려왔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아, 괜찮아요. 그냥, 괜찮다고? 이게 괜찮아 보여? 은지는 화가 났지만 고객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직원이 고객에게 대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바로 그때 장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대충 파악한 그는 당황스러워했죠. 무슨 일이신가요? 매니저님, 저 직원 교육 좀 시켜주세요. 고객한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나요? 방지연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연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다고?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 고객부터 응대하고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장민호는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변명하고 싶었지만 이미 상황은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주의했습니다. 결국 장민호는 방지연에게 사과했습니다. 수빈을 보호하기보다는 사태를 수습하는 쪽을 택한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직원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매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죠. 수빈아, 정말 괜찮아?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빈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도 괜찮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뭔가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뺨이 부은 것을 어떻게 숨길지 고민이었습니다. 수빈아, 얼굴이 왜 그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이건우의 날카로운 눈길이 수빈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오른쪽 뺨의 붓기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죠. 아,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수빈은 급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우는 쉽게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죠. 젊은 시절부터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그였기에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문에 부딪혔다고? 이런 자국이 문에 부딪혀서 생긴다고? 이건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때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빈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수빈아,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봐. 직장에서 무슨 일 있었지? 아빠,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냥 실수로 부딪힌 거예요. 이건우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에 밝고 활발했던 수빈이 요즘 들어 자주 지쳐 보였거든요. 특히 오늘은 얼굴에 상처까지 있으니 더욱 걱정이 되었죠. 딸아, 혹시 직장에서 누가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동료들도 다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그럼 고객 중에 아빠, 제발 그만해요. 저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보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죠. 수빈아, 아빠 나를 믿어줘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 이건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죠. 딸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녀의 의지를 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방지연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순간의 충격적인 경험이 생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매니저님은 왜 저를 보호해주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었죠.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개입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한편 거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던 이건우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의 상처를 보는 순간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수빈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정말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나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우는 자신이 경영하는 그룹사의 현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산하에 여러 계열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백화점 관련 업체도 있었죠. 혹시 수빈이 일하는 곳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딸의 의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어제의 상처를 최대한 가리려고 노력했죠. 다행히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빈아, 아침 먹고 가. 아니에요. 늦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이건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한 것도 눈에 띄었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죠. 아빠, 저 진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빈은 억지로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에서 수빈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장이 잘 가려져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동료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은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수빈아, 어제 일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 아니라니. 고객이 직원을 때리는 게 별일이 아니야? 은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일을 목격한 그녀는 밤새 화가 나서 잠을 못 잤다고 했죠. 언니, 목소리 좀 낮춰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요. 들으면 어때? 이런 일은 알려져야 해.
하지만 그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수빈은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귀에 들어갈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수빈아, 너 정말 이상해. 왜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은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빈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오전 시간은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방지연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고객들의 응대도 무난했죠. 하지만 수빈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장민호가 수빈을 불렀습니다. 수빈 씨, 어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네, 매니저님. 앞으로는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세요. 조심스럽게요? 네. 특별한 고객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장민호의 말에 수빈은 당황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한 사과나 위로의 말은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매니저님, 그럼 어제 일은 잊어버려요. 대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써주세요. 결국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니저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죠.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매장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지연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표정으로 말이죠. 아이고, 우리 수빈이 오늘은 얼굴이 좀 나아졌네? 방지연의 비꼬는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일 이후 처음 마주치는 순간이었죠. 수빈은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움? 별로 필요 없어. 그냥 구경하러 온 거야. 방지연은 여유롭게 매장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제 일로 완전히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방지연이 오면 조용해지던 매장이 오늘은 달랐죠. 한 구석에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매장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다름 아닌 이건우였습니다. 어젯밤 딸의 상처를 본 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물론 수빈 모르게 말입니다. 이건우는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고객을 응대하는 수빈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죠. 어젯밤의 상처가 아직도 화장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저기 직원, 방지연이 큰 소리로 수빈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여줘. 수빈은 정중하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방지연의 태도는 어제보다 더욱 오만했죠. 이거 얼마야? 이 제품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비싸네. 할인 안 돼? 죄송하지만 정가 판매 제품입니다. 정가? 나한테도 정가라고? 방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서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건우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는 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매장 정책상. 정책? 정책이 뭐가 중요해? 바로 그때 방지연이 갑자기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일부러 한 행동이었죠. 아이고, 떨어뜨렸네. 주워줘. 네. 빨리 주우라고. 수빈은 당황했지만 고객의 요청이니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혔습니다. 하지만 방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야, 그것도 제대로 못 주워. 다시 해. 이번에는 자신의 스카프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명백한 괴롭힘이었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건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주먹이 절로 꽉 쥐어졌죠. 자신의 딸이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 이건 좀. 수빈이 조심스럽게 항의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가 좀? 너 또 나한테 반말하려는 거야? 방지연이 다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교육받은 게 벌써 잊어버렸나? 그 말에 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주변 고객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목소리를 낮춰? 내가 왜?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지연이 또다시 수빈에게 다가왔죠. 어제처럼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건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잠깐.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의 주인을 돌아보았죠. 이건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죠. 평소에 그룹사 임원들과 미팅을 할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건우의 질문에 방지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것이죠.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직원 교육 좀 시키는 중이었어요. 직원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이건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수빈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죠. 네, 요즘 직원들 서비스가 영 엉성해서요. 방지연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백화점 관리본부 부장님 부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건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관리본부 부장 부인이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 관리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폭력으로 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건우의 질문에 방지연은 당황했죠. 폭력이요? 무슨 말씀을? 어제 이 직원을 때리셨다고 들었는데요. 방지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죠. 그건 그냥 교육 차원에서 폭력을 쓰시는 건가요? 이건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위험 있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았죠. 바로 그때 장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급하게 온 것이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아, 매니저님. 방지연은 장민호를 보자 안도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하지만 장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건우를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진 것이죠. 이건우 회장님? 장민호의 말에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방지연도 깜짝 놀라 이건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수빈 역시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체가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우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직접 매장 상황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방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룹사 회장 앞에서 직원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말이죠. 회장님이라고요? 방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당당하게 행동하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자신이 그룹사 회장 앞에서 직원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저는 이 그룹사의 회장 이건우입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고객들까지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런 상황을 실제로 목격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장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평소에 방지연의 눈치를 보며 관리해왔던 자신의 행동이 회장님께 어떻게 비춰질지 두려웠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매장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매니저님,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우는 장민호를 제지하고 방지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는 관리본부 부장님의 아내라고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방지연은 이제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룹의 윤리 강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군요. 윤리 강령요? 직원에 대한 폭력이나 괴롭힘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입니다. 이건우의 말에 방지연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회장님,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화가 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궁금하군요. 이건우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분노가 숨어 있었죠. 한편 수빈은 복잡한 심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걱정이었죠. 수빈 씨. 갑자기 이건우가 수빈을 불렀습니다. 이분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빈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하지만 이건우는 다른 직원들처럼 수빈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결국 수빈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요구들, 환불권, 그리고 어제의 폭력까지 말이죠.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우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직접 들으니 더욱 화가 났죠.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제 뺨을 맞으신 것도 사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방지연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요? 이건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부인,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직원에게 사과하지 않으실 건가요? 방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직원에게 사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대로 사과하세요. 이건우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수빈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방지연은 어쩔 수 없이 수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건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 네, 회장님.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고객이 직원을 때리는 상황에서 말입니까? 그건 장민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방지연의 배경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그룹의 가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인간 존중과 상호 배려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도 소중한 우리 가족입니다. 고객이라는 이유로 직원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이건우의 말에 매장 안의 모든 직원들이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이건우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일단 관리본부 부장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겠군요. 이 말에 방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요?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이건우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매니저님, 지금 즉시 관리본부에 연락해서 부장님께 이곳으로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장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죠. 수빈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개입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회장님께서 오신다고요? 박병석 관리본부 부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장민호의 연락을 받은 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죠. 아내 방지연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네, 지금 즉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병석은 급하게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평소에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말이죠. 이미 늦었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한편 매장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죠. 방지연은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장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장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빈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료 은지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죠. 수빈아, 회장님이 어떻게 이 일을 알고 계신 걸까? 잘 모르겠어요. 수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직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다. 직원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회장님은 처음 봐. 은지의 말에 수빈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박병석이 숨을 헐떡이며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여유롭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건우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박병석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런 일로 직접 나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이건우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죠. 이번 일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관리라고 하셨나요? 이건우의 질문에 박병석은 당황했습니다.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것을 깨달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해서 부장님의 아내분이 우리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건우의 직설적인 말에 박병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방지연도 더욱 위축되었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박병석은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방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네, 어제 이 직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려 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병석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자신의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을 알았거든요. 부장님, 우리 그룹의 윤리 강령을 기억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직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의 가족이 그 원칙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박병석은 이제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직위가 위험해진 것이죠. 부장님, 지금까지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조사해야겠습니다. 조사요? 네,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이건우의 말에 박병석과 방지연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방지연은 지난 몇 년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해왔거든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박병석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이라고요? 이미 우리 직원이 상처를 받았는데도요? 이건우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이건우가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이건우에게 집중되었죠. 고객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 그룹은 직원 여러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매니저님, 이건우가 장민호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직원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매뉴얼도 새로 만들어야겠군요. 이건우는 체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장님. 네, 회장님. 내일 오전에 임원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병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뻔했거든요. 그리고 부인께서는 앞으로 이 매장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출입 금지요? 네, 우리 고객 중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방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특권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수빈 씨, 이건우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빈은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이건우는 마지막으로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매장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특히 방지영과 박병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룹사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건우 회장이 급작스럽게 소집한 임원회의였죠.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무거웠고 참석한 임원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계열사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건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지난 며칠간의 매장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방지연이 수빈을 괴롭히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뺨을 때리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이것이 우리 그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임원들은 충격적인 영상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박병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건우의 질문에 한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인간 존중과 상호 배려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계열사에 직원 보호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합니다. 둘째, 고객 갑질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직원에게 의무화합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의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부장. 네, 회장님. 박병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은 오늘부로 보직을 해제합니다. 회장님, 가족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고 직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박병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일한 관리와 아내에 대한 방관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요? 네, 직원 인권 보호와 고객 갑질 근절에 대한 우리 그룹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이건우의 발표는 임원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죠. 한편 백화점 매장에서는 어제 일로 인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의 방문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직원을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다니. 그러게 말이야. 이런 회장님은 처음 봐. 수빈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긴 했지만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수빈아, 괜찮아?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내가 정말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무슨 소리야? 너는 충분히 잘했어. 그 상황에서 끝까지 예의를 지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은지의 위로에 수빈은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후 3시 그룹사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건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건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그룹의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원 만족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직원들 역시 소중한 가족입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이런 발표는 국내 기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그룹은 직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직원에게 폭력이나 모욕을 가하는 고객은 더 이상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발표는 곧바로 뉴스가 되어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우 회장의 결정을 지지했죠. 그날 저녁 수빈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화였죠. 아빠, 수빈아, 미안하다. 내가 혼자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가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수빈은 정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아빠도 그 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아빠가 보장할게.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저 아직도 제 힘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럼 계속해. 다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혼자 끌어안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이건우는 딸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직원 보호 및 고객 예의 준수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였죠. 수빈은 그 안내문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직원들을 위한 좋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수빈아, 이제 정말 달라질 것 같아. 은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맞아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